안녕하세요. 자, 영재원 신수빈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영재교육원 방역 대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 꼭 지켜줘야 할 사항.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원하지 않습니다. 영재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 폐렴 등의 증상이 있는 친구는 절대 영재원에 등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영재교육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의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이 하나 될 거예요. 영재원에 등원하지 않으면 결석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결석이 아닙니다. 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은 요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은 선생님이 출석 인정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그 양식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양식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이죠?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자, 이런 양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매일매일 체온, 호흡기 증상 등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기록지에 점검을 해서 나중에 제출하면 여기 보세요. 등교 중지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 시 출결 증빙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양식만 나중에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 출석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절대 등원하지 않습니다. 자, 학생이 꼭 지켜줘야 될 사항 기본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세요, 여러분.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걱정할 것은 없는 게 영재원에도 한 200장 정도 마스크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혹시 못 쓰고 와도 영재원에서 나눠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 믿고서는 마스크를 안 하고 오면 안 되겠죠? 자, 꼭 준비해 주세요. 자, 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알코올 티슈로 책상이랑 의자를 좀 깨끗이 닦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역 중에 가장 살균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것이 닦는 거라고 하죠. 그 영재원에 그 알코올 티슈, 소독용 알코올 티슈를 많이 사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수시로 책상과 의자를 닦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수시로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소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이죠. 자, 다음. 자, 이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개인용품을 절대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영재원에 와서 필기도구를 나누어 쓴다든지, 스마트폰을 친구 거를 사용을 한다든지,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물컵을 돌려 쓴다든지, 자, 이런 행동은 코로나19 확산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용품 절대 공유하지 않는 거 잊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식은 집에 가서 혼자 먹어요. 이제 영재원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배고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나눠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같이 이 공동 공간에서 음식을 먹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영재원에서 간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간식은 영재원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위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할 테지만 영재원에서도 발열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럼 발열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 등원할 때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선생님이 발열 검사를 할 거예요. 이때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영재원에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그 정문으로 항상 출입해주면 선생님이 발열 검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도중에 과목 담당 선생님이 2차로 발열 검사를 실시할 겁니다. 이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 생길 수 있는데 등원에서 발열 검사를 했는데 열이 난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학교랑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먼저 열이 난다면 바로 한평보건소 또는 한평성심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 학생이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데
자,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지 아니면 즉시 진료소로 이동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먼저 전화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귀가 조치가 되었다면 집에 가서 쉬세요라는 자 의견을 들었다면 보호자가 영재원으로 와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부모님이나 또는 집에 어른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정으로 귀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로 여쭤봤는데 진료소로 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영재원으로 여러분들의 그 집안의 어른들이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그 병원 선별 진료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간혹 부모님들이 이제 바쁘거나 또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자,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119 구급차로 이송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재원에서 열이 났을 때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이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을 때는 등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 영재원 올 때 마스크 꼭 챙겨 주시고요. 개인 생활용품 미리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재원이 이제 새 건물로 단장을 했으니까 실내화 꼭 챙겨주면 고맙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아래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절대 등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출석 인정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아프면 집에서 쉬면서 진료소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초등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중등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첫 수업을 이제 등원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건강 관리 잘 하고요.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 보겠습니다.